우선은 이제 이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우선 전제가 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정말로 뭐 이렇게 상대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는데 나 혼자 이제 여러 뭐 이렇게 형제나 자매를 이렇게 갖다 두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거나, 그렇죠? 그리고 상대는 뭐 상대도 이제 같이 고민하는 중일 수도 있는데 상대는 100% 나랑 사귈 생각이 있을 거야라고 이렇게 상대의 마음을 쉽게 우리가 재단하거나 이제 판단하거나, 그렇죠? 그리고 과신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마음의 크기라는 거는 이제 쉽게 이제 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막 확신을 갖고 나 혼자 내가 이거를 막 이렇게 고르고 있겠다 이런 관점으로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제 전제로 깔려 있고, 이제 그것이 아니고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들이 있어요. 막 그래서 서로 이제 누가 봐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호감을 주고 받고 있는 상태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마지막 이제 확신이 이제 들지 않는 거죠. 근데 뭐 사귈 정도일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이 많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많이 이야기를 듣는 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마음의 속도가 아무래도 처음에는 좀 차이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마음이 확신이 들지 않는다라는 것들이 이제 첫 번째 고민일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많이들 이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상대의 조건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뭔가 좀 아쉽다가 이제 대부분 많은데, 그것이 아니더라도 어떤 조건이 이제 나랑 너무 달라서 부담스럽다라고 이제 여겨지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할 것인가라는 것이 이제 오늘 영상의 핵심인데, 이걸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우선은 이제 마음의 크기가 다른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안 좋은 시그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상대가 나보다 마음이 더 많다는 것 자체를 이제 즐기고 있을 경우, 근데 약간 남주긴 아까워서 내가 약간 계속 걸치고 싶은 약간 욕망? 그쵸, 약간 욕심 때문에 그냥 한번 사귀어줄까? 약간 요러한 감정이라면, 그러면은 사귀는 게 나한테도 그렇고 상대한테도 그렇고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런 가벼운 만남은 배울 것도 없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즐기는 마음에서 이렇게 잡고 있는 거라면, 네, 그쵸, 별로 이제 좋은 고민은 아니죠. 그래서 그런 만남은 이제 진행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마음을 정직하게 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만남에 대해서 정말 일말의 호감도 없다면 그거는 이제 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만 나를 좋아한다는 것이 너무 확실하면. 근데 그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이제 남자분들이 먼저 막 엄청 고백을 했는데 여자분들이 마음이, 보통은 여자분들이 이제 서서히 열리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여자분들은 내 마음이 정말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계속 내가 어느 정도 지금까지 열려왔는지를 봤으면 앞으로도 계속 열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고 한번 시작을 해보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거는 제가 뭐 남녀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유튜버 분들도 이제 그 통계상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죠. 남자분들은 처음 마음이 그렇게 이제, 그죠, 채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만난다고 해서 여자분에 대한 마음이 이제 커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제 정설이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입장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남자분들이 자기 마음을 내가 알고 있다면 시작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제 마지막까지 오늘 들어보셔야 하는 것이, 이제 마음이 이제 더 커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걸린다. 특히 이제 30대가 지나가면서부터 조건들이 이제 많이 생각이 나고, 생각을 했을 때 조금 이제 아쉽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사람을 분별을 할 때 인간적인 분별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인간적인 생각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정하고 있는 태도로 본다면, 제가 이 조건에 대한 것은요, 물지 외능이라고 제가 줄임말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영상에도 찍은 적이 있었는데, 물질, 지식, 외모, 능력, 이렇게 해서 4가지 파트로 스펙을 제가 이제 정의를 했는데, 4가지에 웬만하면 다 들어가잖아요. 능력에 이제 직업까지 들어간다고 하면 이제 돈, 그리고 지식, 뭐 학벌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외모적인 것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능력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 뭐 기준이 어떻냐 저쩌냐, 여기서 이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쫙 써서 이런 상황인데, 제가 뭐 이 만남을 계속 할까요 말까요, 저는 이게 마음에 들고 마음에 들지 않아요, 막 이러면서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물질 외능 자체가 아예 뭐 크리스찬한테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한테 분명히 이제 어울리는 조건들이 있는 것인데, 이 조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제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이
사람의 뭐 직업은 뭐고, 경제적으로는 이런 상황이고, 이제 외모는 뭐 이 부분이 내가 뭐 이렇고 저렇고 이런 생각이 들고, 그쵸? 뭐 지식은 뭐 이런 거 같고, 이런저런 이제 뭐 이렇게 나름의 이제 평가 뭐 이런 것들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를 어떤 기준에서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할 거냐 말이죠. 우리가 이 끼리끼리 어차피 만난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사람들은 1부터 10까지 점수를 매겨서 그런 어떤 등급으로 사람을 만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절대 아니죠. 사람을 그렇게 평가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물질 매듭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냐면, 어떤 사람이 물질이 예를 들면은 뭐 지금 현재 뭐 이만큼 있다라고 하는 건 수치죠. 그거는 되게 인간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수치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수치가 중요하지 않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수치 이면에 있는 스토리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펙보다 스토리다. 뭐 옛날에 이런 유명한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상대를 봤을 때 그 사람의 스펙, 그 사람의 직업, 나는 별론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를 자꾸 평가해서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졌으면 그 직업을 갖기까지 그동안 노력해온, 이제 고군분투해온 그런 어떤 삶의 모양들, 삶의 과정들, 어쩔 때는 이 직업 때문에 이제 뭐 스트레스를 받았던 일도 있었고, 그리고 이 직업을 얻기까지 노력했던 이제 공부하는 것들도 있었을 수 있겠고, 이 직업 가운데서도 지금 현재도 겪고 있는 어떤 그런 어려움과 갈등들, 앞으로의 진로 설정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고, 수많은 이제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 과정들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끼리끼리 결국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겉으로 보면 비슷한 사람끼리 만났네 이러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 끼리끼리 만났던 것은 그 사람이 서로의 스펙을 봤기 때문이 아니라 스펙 이면의 스토리를 서로 공유하고 이해할 수 있고 또 인정해 줄 수 있는 사이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결과적으로는 끼리끼리 만난 것처럼 보인 것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스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그 스펙의 이면에 있는 것들을 한번 꺼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상대의 반응, 그리고 나도 상대의 지금 현재 스펙이 아니라 그 스펙 이면에 있는 스토리를 한번 들어보고, 그 스토리들이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또 서로 공유하는 것들이 있고 공감이 되고 한다면 그 사람과 이제 만나는 것이 어울리는 짝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이렇게 되게 간단히 얘기해서, 그 집안에 뭐 아버지가 뭐 사업을 해서 돈이 많다 하면은 그 아버지가 사업을 할 때까지 그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이질적으로 느끼지 않아야지 그것들이 서로 어울리는 거지. 돈 자체만 좋은 이런 게 아니죠. 어떤 것을 가졌다는 것은 빛이 있으면 반드시 그림자가 반드시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나는 전문직이니까 전문직 가진 여성을 만나고 싶어요. 그런 매칭이 아니라, 내가 전문직을 가졌고 내가 그동안 그것들에 노력을 했다는 것을 어떤 여성이든 만약에 그것들을 인정해 줄 수 있으면 사실 만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 거고, 이게 모든 것이 다 상반되는 것들이 있고 빛이 있고 어두움이 있다, 어떤 조건이든지 이런 관점으로 스토리를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면은 사람에 대해서 계속 오해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진짜 잘못된 계속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무엇이 뭐 부족하다, 또 무엇이 이제 부담된다라고 느끼는 것보다, 우리가 그 사람의 어떤 스토리를 듣고 싶은지, 내가 그 지금 상대의 스토리가 납득이 되는지, 그리고 상대가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런 것들을 가져왔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토닥토닥하는 마음으로 바라봐 줄 수 있는지, 이런 거죠. 신앙이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그 사람이 이제 신앙이 좋기까지 어떤 스토리를 가졌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그 이면의 것들, 그 고생한 건 없는지, 그쵸? 이런 것들을 이제 함께 공유할 수 있고 인정해 줄 수 있다면, 그러면 이제 서로 어울리는 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돈 이런 것도요, 돈이라는 단어 하나에 수많은 스토리들이 여러분들도 지금 내 인생을 떠올려 봤을 때 이제 막 달라붙을 거예요. 그러면 내 돈에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경제 상황이 아니라 그 스토리들을 함께 이야기를 했을 때 서로 그것들에 대해서 그래 이런 상황이구나 라고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약간 그런 상대를 만나는 것을 이제 목표로 삼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귈까 말까 고민되는 건 결국 그냥
어울릴까, 나랑 어울리지 않을까를 이제 고민하는 이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들을 이제 가장 많이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스펙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스펙이 지금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 지금의 이러한 상황들이 됐는지, 이러한 결과, 눈에 보이는 거는 이런 거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많은 이야기들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함께 공유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해 볼 때 나랑 어울리는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정말 애쓰고 그동안 이 30년 뭐 25년 이렇게 사는데 내가 정말 애쓰고 노력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디테일을 정말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심리학하는 교회 언니 헵시바.